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함수로 해찾기를 한번 구현해 볼 겁니다. 해찾기가 뭐냐면요. 여러 변수를 변경을 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은 해찾기 중에서도 여기 숫자 배열 중에 어떤 숫자 조합의 합계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값과 같아질 것인가, 혹은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가장 가까운 숫자의 조합이 될 것인가, 그거를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로직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한번 써봤는데요. 아래 숫자를 임의로 더해서 찾는 값과 가장 가까운 숫자 조합을 만들기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샘플로 12개의 배열을 준비해 봤는데 랜덤한 숫자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더 어레이 함수로요. 랜더 어레이 4 곱하기 3 행렬 1부터 200까지의 숫자 중에 랜덤으로 정수값만 엔터에 치면은 이렇게 12개의 숫자가 랜덤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다가 임의의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보는 겁니다. 뭐 654, 654 치니까 6개의 숫자가 일치라고 하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 6개의 숫자의 합계를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654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열에서 654를 만드는 숫자의 조합을 찾아준 거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뭐 444 4 치니까 이번엔 4개의 숫자를 찾아줬고요. 합계를 보니까 역시 444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찾고자 하는 값을 랜덤하게 입력을 해도 찾아주는 그런 신통방통한, 저렇게 큰 숫자는 안 될 거고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치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치하는 조합을 못 찾을 때는 근사값을 찾아주기도 하는데 지금 너무 잘 찾아주네요. 네,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를 넣으니까 안 된다라고 나오기는 하죠. 8, 5, 2 다 찾네. 8, 5, 3 네, 이런 식으로 853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숫자의 합계는 852예요. 그래서 오차가 한 개가 나오죠. 이거는 최선의 조합을 찾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근사치의 조합을 찾아주는 형태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거고요. 함수는 요만큼이 다예요. 직전의 영상들에서 너무 머리 아픈 복잡한 로직들을 다뤄서 여러분들이 피로감을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비교적 조금은 간단한 것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실습 시트에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습이니까 이 배열을 일단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습이니까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2 곱하기 2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2 곱하기 2 배열, 이렇게 뭐 예시니까 이런 4개의 그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이 4개의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선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4개니까 표현을 좀 해주고요. 4개 대충 칸을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없을 때 1만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조합이,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도 쓰지 않는 조합은 아무것도 쓰지 않을 때밖에 없죠. 그리고 숫자를 한 개 쓰는 조합은 4개가 나올 겁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요. 숫자가 1일 때가 있을 거고 2일 때가 있을 거고 3일 때가 있을 거고 4일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숫자를 2개 써야 되는 조합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1, 2, 1, 3, 1, 4 또는 2, 3, 2, 4가 있을 거고 3, 4 이런 조합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2개씩 쓰는 조합은 6개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또 3개씩 쓰는 조합,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볼 건데 이게 총 가지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2의 4승계가 나옵니다. 이 4는 이 숫자가 4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는 고정이고, 그래서 2의 4승계만큼의 조합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수학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 뭐 중복순열이라는 오래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공식을 보면은 이만큼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의 4승이면 16개거든요. 그래서 총 16개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16개니까 직접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개. 이만큼 나온다는 뜻이네요.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2개까지 조합은 다 끝냈고, 3개짜리 조합. 1, 2, 3, 1, 2, 4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3, 4가 있을 거고, 뭘 빼먹었을까요? 1, 3, 4. 1, 3, 4가 없나? 1, 3, 4가 없군요. 1, 3, 4. 그죠? 그 다음에 4개짜리 조합은 1, 2, 3, 4겠죠? 1, 2, 3, 4. 이렇게 해서 총 이 4개 숫자를 썼을 때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왜 체크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이유를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세로의 개수가 2의 4승이라고 했으니까 2의 4승계만큼의 배열을 먼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함수로 2의 4승 하면은 16개의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요. 근데 여기 1부터 시작하는데 0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시퀀스 함수의 세 번째 인수가 스타트죠. 그래서 스타트를 0으로 바꿔주면 0부터 시작하는 배열이 만들어질 거고, 자, 이렇게 해도 보이실까? 네. 자, 그리고 이 숫자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조합으로 지금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4개의 배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시퀀스 함수로 로는 1이니까 2고 4개니까 4.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하는 배열로 만들어 주고요. 얘를 지울까요? 그냥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얘를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외워가지고 얘를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먼저 세팅을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지수에 놓는 겁니다. 승. 그리고 아래를 2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의 시퀀스 그 4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고요. 이번에 그러면 요만큼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요만큼을 채워서 아까 그 경우의 수의 그 배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얘를 한번 나눠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전체 다 잡고요. 나누기. 윗배열을 쭉 선택을 하면 이런 배열이 나와요. 이런 배열이 나타나게 되고, 참 번거롭네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소식을 의미하고요. 이 배열에서 이 배열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소수점은 버리고 정수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있어요. 정수만 가져올 때 쓰는 함수가, 정수가 인티저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인티저의 앞 세 글자를 딴 int 함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함수 붙이면은 소수점은 버린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2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만 갖고 올 거예요. 2로 나눈 다음에 이 배열을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만 갖고 오는 함수도 있습니다. 모듈로 함수라고
그 모듈로 로직이라고 수학이나 뭐 코딩 쪽 용어로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듈로의 앞 세 글자 MOD를 넣고 뒤에는 몇으로 나눌 건지, 아까 2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고정이에요. 2는 2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어떤 배열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배열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0과 1로 이루어진 2차 배열이고,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내포해요. 지금 보면요. 겹치지 않게. 저도 이거는 이 수식은 외웠기 때문에 더 나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수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서. 그래서 이 수식이 이렇게 0과 1로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참조값을 썼기 때문에 이 참조값에 각각의 값을 대입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파란색의 참조하고 있는 거 대신에 수식을 직접 이렇게 붙여놓고, 마찬가지로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 참조하는 값 대신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의존도가 없는 하나의 수식으로 어떤 경우의 수를 모두 나열하는 형태의 배열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이게 4개라서 이렇게 4개 열로 작성이 된 건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12개였잖아요. 4 곱하기 3이니까 12개면은 이게 이제 12개로 넣을 거고, 이 개수는 2의 12승계가 되겠죠. 아까 제가 4개니까 2의 4승이라고 해서 16개라고 했는데, 12개면 2의 12승. 2의 12승이면 얼마야? 2의 12승. 4096행이 나올 겁니다. 경우의 수가. 그거를 일일이 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함수를 이용하면 그 경우의 수를 좀 나열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지금 4가 상수로 쓰였죠. 4개라서 제가 4를 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몇 개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변수화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저 같은 경우 치워놓고 로우 함수를 써가지고요. 로우 함수를 쓰기 전에 투콜 함수를 써서, 투콜 함수는 한 개의 열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 개의 열 데이터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4개니까 1, 2, 3, 4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기다가 로우즈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배열이 총 몇 개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4라는 값이 나오고,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앞서 4라고 상수에 넣었던 값 대신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배열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이 수식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let 함수에 넣어줄 건데, let, 우리가 람다의 파라미터로 이 배열값과 차지값이 있었죠. 아까 그 2개를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이 배열에 해당되는 array 변수를 먼저 하나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array라고 놓고, 자, 그리고 네, 자 이렇게 넣으면 에먹이네 이거. 잘 표현이 안 되네요, 한 줄로. 잠시만요. 조금 더 키울까? 이렇게 한 줄로 보이게 해. 네, 이렇게 하면 한 줄로 보이네요. 자, 수식이 좀 긴데. 그래서 얘는 이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라서 L이라고 변수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L이라고 치면 나올 거고, L 안에 또 B1이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array라고 해줬으니까 array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array로 바꿔주고, 그래서 L이라는 값이 나온 거고요. 여기다가 이 값을 이번에는 toRow를 해가지고요, 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행으로, 한 개 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값이 가로로 나오게 한 다음에 이 값을 이 배열에다 한번 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get은 L2라고 해볼게요. L_2. L_2는 L 곱하기
L2로 어레이다 라고 하고 L2를 불러오게 되면 아까 그 0일로 이루어진 배열에서 이 값을 이렇게 위에다 두고 얘를 곱했기 때문에 0은 어떤 숫자든 곱해도 0이고 1이었던 위치에 이 값들을 각각 곱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배열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런 배열이 만들어져서 이걸 잘 보면은 이 네 개의 숫자가 그렇죠? 전부 나열된 형태의 어떤 배열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열을 이용할 건데요. 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나열을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값을 찾을 건데 예를 들어서 뭐 52라고 해보죠. 아니야 뭐 조금 더 큰 숫자 한 78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얘도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냥 시퀀스로 넣었는데 랜드 어레이로 다시 배열을 넣어볼게요. 2 곱하기 2 1부터 100까지 정수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숫자를 넣었을 때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이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됐을 거고 우리가 이 값을 찾을 건데 이 어떤 숫자를 합했을 때 이 값이 나오거나 이거랑 가장 근접한 조합을 만들 것인가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 둔 상태에서 이 값을 다 더해 보는 겁니다. 여기다 다 더해 본 다음에 얘랑 가장 유사한 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값을 행별로 다 더해야겠죠? 행별로 다 더하는 수식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바이로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2차 배열을 놓고 이거를 행별로 연산시키는 함수 바이로,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더할 거니까 바이로로 얘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바이로 함수로 이 L2 배열을 집어넣고, 그쵸? 바이로는 람다 함수를 데려와야 되고요. 파라미터가 한 개인. 그래서 x라고 두고 sum x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배열에 따로 써볼까요? 얘를 따로 써보죠. 이해하실 수 있게. 아까 이 배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이로 함수를 써서 각각의 행에 합이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합이 나왔을 때 이 합이 나온 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빼는 거예요. 네, 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이 찾고자 하는 값도 변수로 한번 줘볼게요. 찾고자 하는 값은 우리가 search라고 할까요? 찾고자 하는 값이니까 search. 그래서 아까 바이로 이 합계값에서 이 search 값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뭐 음수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네요. 양수도 나오고. 근데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값이 뭐냐 하면은 이 각각의 숫자의 합에서 얘를 뺀 거기 때문에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조합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모든 그 숫자의 조합을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의 조합에 각각의 합을 놓고 그 합에서 이 값을 뺐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0에 가까울수록, 그게 음수든 양수든 간에 0에 가까울수록 그 조합이 이 숫자와 가장 근접한 조합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갭 차이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차이인데 차이에서 지금 우리가 뭐 작은 쪽으로 차이가 나든 큰 쪽으로 차이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수를 양수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래서 이 음수를 양수로 바꾸려면은 수학에서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절대값이 영어로 absolute입니다. absolute. 그래서
그 앱솔루트의 앞 세 글자를 딴 abs 함수라고 있어요. abs 함수를 여기다가 덮어 씌워 볼게요. 이 씌우게 되면은 아까 그 음수였던 것도 다 양수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근접한 값을 구하는 게 좀 편해지죠. 단순히 양수로만 나오기 때문에 양수에서 값이 제일 작은 값이 가장 근접한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이 값을, 이 수식을 갭이라고 해볼게요. 갭, 차이, 갭. 그래서 가장 갭이 작은 값을 찾을 겁니다. 그쵸? 그때 쓰기 좋은 함수가 매치 함수가 있어요. 매치 함수를 써서 매치, 그래서 찾을 값, 가장 갭이 작은 값을 찾을 거잖아요. 그거는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민 갭. 민 갭하면 이 갭 배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지금 여기서는 8이 되겠네요. 이 8 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8. 그쵸? 민 갭을 찾을 건데 어디서 찾을 거야? 이 갭 배열에서 찾을 거잖아요. 민 갭을 하는 순간 이 배열이 8이라는 하나의 밸류 값이 될 거고, 그쵸? 배열이 아닌 하나의 값이 될 거고, 그리고 찾을 곳이 이 갭 배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갭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0을 써주게 되면 이렇게 10번째 행에 있어 라고 10이라고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갭이 가장 작은 값이 이 배열의 10번째에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10번째가 아까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그쵸? 그러면 이 10번째에 해당되는 이 숫자의 조합을 가져와야 된다.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인덱스 함수가 있죠. 인덱스.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덮어 씌울 겁니다. 인덱스 함수를 쓰고 이 배열의 변수값이 아까 L2였잖아요. L2에서 10번째 행을 가져와 라는 수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65005가 65005 이 값이잖아요. 그리고 이 값의 합은 70인데 이 70이 이 4개의 조합으로 얘한테서 가장 근접한 합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숫자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제가 혼잣말 하니까 이게 나 혼자 신난 건지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65와 5의 조합이 얘한테서 가장 가까운 값의 최선이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걸 나타내는 수식이 이 인덱스 이하 함수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 결과값을 다시 렛으로 한번 임의로 a라고 한번 저는 변수를 좀 줘볼게요. a 이렇게 결과는 똑같죠. a라고 주고 이 a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0값이 나오잖아요. 이 0값을 지워주기 위해서 필터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를 쓴 다음에 a에서 a 배열에서 a가 0이 아닌 것만 가져와.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아까 요 65, 005였나요? 65, 005가 나오는 그 배열의 수식을 let 함수로 a라고 지정을 해주고, 필터에서 그 a 배열을 필터링 할 건데 그 a의 값이 0이 아닌 데이터만 갖고 와가 되는 거죠. 그래서 65와 0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완성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조합이 너한테 가장 가까운 그 조합이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지금 값이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나오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값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예제로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2 곱하기 2 4개의 숫자만 가지고 어떤 값에 가까운 값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데, 아까 이렇게
12개의 값을 예시로 넣었을 때는 거의 다 찾아냈었죠. 그쵸? 거의 다 그 값을 찾아냈었죠. 왜냐면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경우의 수 안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값과 일치하는 그 조합의 숫자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못 찾아내고 있는 그런 형태다. 뭐 예를 들어서 48 하면은 44와 45의 조합을 추천해 줬어요. 더해보니까 49네요. 오차가 얼마 안 나죠. 그쵸? 나는 또 이 44가 나오겠지 했는데 5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합이 더 가깝네요.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빨리 판단하지 못하는 걸 컴퓨터는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 조합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고, 여담인데 이런 로직이 보니까 제가 요즘에 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이 동작하는 원리가 이것과 유사하더라고요. 이 방식과. 그래서 어 뭐 각 그 어떻게 뭐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요즘에 머신러닝을 이용하면은 무슨 뭐 필기체를 이렇게 그게 글씨가 뭔지 알아낸다던가, 아니면 뭐 사진만 이렇게 던져놓고 걔가 뭐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그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 안에서 중요도에 따르는 그 우리가 방정식 하면은 뭐 x제곱, 아니 뭐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y값 이렇게 나오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개수값이 뭐 중요도고, 그 x 하나하나가 파라미터라고 할 때 가장 근접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 하나의 그 방정식을 통해서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할 때 이런 로직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동작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경우의 수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컴퓨터는 얘가 강아지인지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막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강아지, 털만 봤을 때는 이게 강아지에 유사한지, 고양이한테 유사한지, 뭐 귀의 모양이 뭐 세모다. 그러면 그게 고양이에 유사한지, 강아지에 유사한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방식이지만 컴퓨터는 워낙에 연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 무수한 삽질을 해도 굉장히 빠르게 연산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수한 연산 끝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내서 그 값에 가중치를 줘가지고 하여튼 그게 결론적으로 개다, 뭐 이런 결론 내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했던 그런 경우의 수를 쭉 나열하고 오차를 구해서 갭을 구해서 갭 값이 가장 적은 값을 우리가 구해냈잖아요. 그런 어떤 로직과 굉장히 유사하다. 거를 그런 건 좀 이렇게 여담으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우리가 해본 이 해찾기 로직이 머신러닝에서도 유사하게 쓰인다, 이런 상식도 좀 가져가면 좋으실 것 같고, 이 함수는 어떤 그런 경우의 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더해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삽질이죠. 그렇지만 다 더해보고 이 값과 그 갭이 차이가 가장 많이 안 나는 걸 찾아가지고 그 배열을 리턴한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하면 실제로 되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그런 영상이지 않았을까, 자화자찬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구독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99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달 남짓 됐는데, 생각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구독자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 또
좀 영양가 있고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꾸준히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